가만 있단 말이야. 모터 콜텍스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일단 약 설명한 거는 이제 액션 머슬들은 자유도가 낮고 특정한 패턴들의 운동의 패턴들이 비교적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 콜텍스가 하는 일은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스템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패턴들을 활성화시키는 그 작동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죠.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탈 머슬들, 우리 손가락이나 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자유도가 높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그 배운 그런 운동의 패턴들이 있죠. 주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콜텍스에 저장이 되고, 콜텍스에서 프로그래밍이 되고, 패턴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그때 만들어진 그런 패턴들이 직접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가서 근육을 수축을 하면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모터 콜텍스도 스마트 토픽한 오거니제이션이 있는데, 이게 에어리어를 보게 되면은 에어리어 312가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프론탈 콜텍스에 이제 레터럴 줄크스에 면해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브로드만 에어리어 4, 그리고 그 앞쪽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고, 그 앞쪽으로 에어리어 6 또는 8번 여기가 프리모터 에어리어고, 그 뒤쪽으로 여기가 6번 에어리어고, 그 위쪽하고 이 가운데 쪽 미디얼 사이드로 넘어가면서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뒤쪽으로 해서 그 에어리어 5번하고 7번도 운동에 관여하는 영역이에요. 여기도 이제 센세이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오디터리, 소마토 센서리, 또 비주얼, 그리고 모션에 관한 정보가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명령들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소마토 센서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운동 기능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를 앞에서부터 뒤로, 센트럴에서 노설로 이렇게 쭉 펼쳐보게 되면은 이제 센서리 호문클러스처럼 이 모터 호문클러스가 만들어지죠. 여기 보면은 얼굴, 그리고 턱하고 그 입, 또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래쪽에 있고,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뭐 보컬리제이션, 얼굴 표정. 그리고 또 한 3분의 1 정도, 글쎄 이거 뭐 한 4분의 1이라고 해야 될지 3분의 1이라고 해야 될지 상당 부분을 우리 손가락, 또 손, 여기에 운동에 관여하는 부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 비교적 그 운체 그 넓은 영역이지만 대뇌에서는 아주 좁은 영역으로 이 몸통, 그다음에 다리 쪽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지금 이런 거하고 약간 그 관련이 되는 이야기죠. 몸통에 있는 그런 액시얼 머슬들은 대뇌에서 프로세싱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스템에서의 패턴을 단지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뇌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게 되는 영역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프리모터 에어리어는 자극을 하게 되면,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와이드 스프레드한 그런 무브먼트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좀 앞쪽 부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 그림은 좀 이상한데 레터럴 줄크스 같은데 여기 그죠? 그림상 여기에 레터럴 줄크스가 있겠죠. 그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바로 앞쪽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보면 두 영역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가까운 부분하고 그거보다 좀 더 먼 부분인데, 그 부위는 이제 모터 이미지를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큰 전체적인 운동의 그림이에요. 전체 운동에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했을 때 전체 운동의 계획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고 뭐 시각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거기에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부위가 그거보다 앞부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펑셔널 MRI, 이제 전통적으로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국소화된 영역들을 찾아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직접 리코딩, 전기적인 리코딩은 좀 더 국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벤트랑 좀 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런 침습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펑셔널 MRI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환경들, 설정들을 만들어주고 운동하고 관련된 영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조금씩 더 관련된 부위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쪽으로는 이제 모터 이미지, 일단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도 어떤 밖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그대로 따라해야지 했을 때 행동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되는 그런 영역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쪽 용어가 이제 미러 뉴런, 상대방이 하는 동작을 따라서 이 부위에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있게 되고 그걸 우리가 미러 뉴런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하는 몇 가지 이제 특화된 영역들, 그런 것이 이제 펑셔널 MRI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에는 뭐 그 스피치 에어리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 무브먼트에 관련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헤드 로테이션 에어리어, 핸드 스킬에 주로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영역들, 비교적 국소화돼서 모여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요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도 같은 첫 번째 했던 내용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 모터 콜텍스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최종적으로는 알파 모터 뉴런의 수축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서 무브먼트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하고 알파 모터 뉴런의 파이버를 우리가 이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종 공통 경로. 이것도 뭐 이렇게 아주 특이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겠지만, 이 모터 시스템에서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 그러면은 알파 모터 뉴런 최종 단계의 그 실행, 그거에 관여되는 그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 모터 뉴런과 그 파이버들. 그래서 이런 파이널 커먼 패스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죠. 해부학이나 이런 데서 잘 배우셨을 거예요. 모터 콜텍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라미드 데커세이션을 거쳐서 스파이널 코드의 레터럴 파트 쪽으로,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알파 모터 뉴런에 연결되는 운동 신호가 전달되는 트랙이죠. 콜텍스, 모터 콜텍스에서 알파 모터 뉴런까지 가장 중요한 출력 회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는 이 파이버를 내는 영역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또 이게 주가 아닙니다. 한 30% 정도, 주는 주죠. 30%. 그다음에 프리모터 콜텍스에서 또 한 30% 정도. 그다음에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그러니까 포스트리어 파라이탈 콜텍스, 아까 에어리어 5, 7, 이 영역에서도 또 3인류, 보통 감각 영역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나머지 한 40% 정도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데커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거를 이제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라미달 트랙, 코티코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피라미드에서 데커세이션을 하는데 100% 데커세이션은 아니고 한
90% 정도 데커세이션을 해서 레터럴로 가고, 데커세이션 하지 않은 건 입시 레터럴로 배추얼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 대부분을 레터럴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크로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작 부위는 세포를 보게 되면은 5층의 배치셀, 5층이 이제 그 아웃풋하는 층이죠, 코텍스에. 그 중에 배치셀이라고, 특히 운동 피질에서 굉장히 큰, 소마가 굉장히 큰 그런 뉴런들이 있어요. 그걸 배치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배치셀에서 시작하는 거는 5% 이내, 뭐 책에 따라서 한 1, 2%라고도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배치셀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만 존재하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코티커스 파이널 트랙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배치셀의 그 프로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뭐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에 워낙 들고 배치셀이 아웃풋 코티코스 파이널 트랙을 만드는 대표적인 세포다, 뭐 이러니까 이제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자, 모터콜텍스의 가장 중요한 출력인데, 그거 말고 모터콜텍스에 이제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코티코스파이널 트랙, 그다음에 카우데이트하고 푸타멘으로 가는 운동 보조 영역들로 가는 거, 그다음에 레드 뉴클리어스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레드 뉴클리어스 중뇌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뉴클리어스로 가죠. 레드 뉴클리어스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스파이널이죠. 컨트롤하고, 또 레티큘라 포메이션, 레티큘라 서브스텐스, 레티큘라 뉴클리어스로 가고, 또 베스티블라 뉴클리어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 각각 스파이널 코드 섹션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지난 시간에 땡 시험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억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폰타인 뉴클리어스, 폰스로 가서, 폰스는 대표적인 세리벨럼의 입력 부분이죠. 그래서 폰토 세리벨러 트랙.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세리벨럼의 중요한 입력인 인페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로 가게 돼요. 이제 중간중간에 세리벨럼하고 카우데이트 퓨타민, 베이설 갱글리아 하면서 브레인 하면서 다 여기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풋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센서리 인풋이죠. 소마토 센서리, 오디토리, 비주얼, 위치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서 몸 자체 또는 공간에서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의 감각 형태의 인풋들이 모여도 이게 다 이제 여기서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쪽 모토 콜텍스, 그다음에 살라믹 인풋, 살라머스를 통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 살라머스의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가 많은데 그게 VL하고 VA입니다. 그다음에 센서리 콜텍스로부터는 이것도 이제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죠. VB 뉴클리어스, 벤트럴 레터럴, 벤트럴 안테리어 뉴클리어스, 이건 운동하고 관련한 릴레이, 아웃풋하는 게 아니고 인풋하는, 모터 코텍스로 인풋하는 살라믹 에어리어가 되는 거죠. 세리벨럼하고 베이절 갱글리아에서 나오는 출력들이, 그죠? 입력 모터 코텍스의 아웃풋이 스파이널 코드로도 가고 베이절 갱글리아로도 가는데, 거기서 프로세싱 된 게 탈라머스를 거쳐서 다시 콜텍스로 들어오게 되죠. 또 그 중에 한 부위가 인트라라미나 뉴클리어스, 탈라머스고, 전체적으로 모터 콜텍스가 이제 운동의 중추가 되는 건 맞죠. 이렇게 수많은 인풋과 수많은 아웃풋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통합을 하고 운동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아까 코티컬 아웃풋, 모터 콜텍스의 아웃풋 중 하나가 레드 뉴클리어스로 가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전체적인 경우가 코티콜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보조적 운동 피질 출력, 직접 코티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레드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가는 거죠.
있죠. 그래서 반대쪽 스파이널 코드의 인터뉴런으로 가서 기능을 보게 되면은 특성을 보게 되면 소마토 토피칼 오거니제이션이 레드 뉴클리어스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위 중축 모터 콜텍스보다는 하위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위 쪽에 존재하는 그런 운동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등 동물에서는 이 레드 뉴클리어스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이제 컨텍스트 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등 동물에서는 이 레드 뉴클리어스가 마치 모터 콜텍스의 기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그게 남아 있는 게 여기서 소마토토픽한 오거니제이션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터 콜텍스가 손상이 있을 경우, 즉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손상 시에도 그러면 우리 파이널 무브먼트 패턴이 운동의 패턴이 스파이널 코드에 없고 모터 콜텍스에 의해서 조절되는 이런 손가락의 파이널 무브먼트들은 모터 콜텍스가 망가지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의 운동이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하등 동물에 있었던 레드 뉴클리어스의 기능이 좀 더 모터 콜텍스로 옮겨가서 좀 더 정교한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발달을 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주로 이제 레드 뉴클리어스에서 나가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이 상체, 그러니까 어퍼 익스트리미티의 플렉션 하는 머슬 쪽을 주로 지배를 한다고 해요. 하지 쪽은 지배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모식도가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모터 콜텍스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조금 특성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거죠. 컬럼나 오거니제이션, 이건 비주얼 콜텍스일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일 근육, 동일 기능을 하는 근육 그룹을 수축시키는 그 세포들이 서로 이제 컬럼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통합해서 스마트 센서에다 여러 가지 아까 인풋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증폭된 시그널을 이제 여러 가지 아웃풋을 통해서 출력을 통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50에서 100개 정도의 피라미달 뉴런이 동시에 흥분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보통 근육이 수축될 때는 이게 안구 운동 때 잘 그림으로 설명이 됐죠. 초기에 강한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약한 신호가 지속된다. 처음에 이제 다이나믹한 리스판스를 통해서 원래 있었던 위치에 저항 그런 것들 이제 굳어져 있던 그런 상태에서 그걸 이겨서 새로운 위치로 컨트랙션을 한 다음에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약간 토닉한 스태틱한 컨트랙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나믹하에서 스태틱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에 따른 시그널의 발생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수축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내가 최대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체도 계속 잠깐씩은 움직이게 되죠. 외부 물체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각 피지로부터 피드백 또 우리 여러 가지 감각기로부터 오는 시그널들에 의한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체감각은 머슬 스핀들, 텐던 오간 또는 텍타일 오간 피부에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옷에 또는 우리 몸에 서로 밀리고 옷에 부딪히고 옷에 끼고 하면서 이게 원하는 자세가 아닌데 불편한 운동인데 이런 정보들을 계속 인테그레이션 하잖아요. 그걸 인테그레이션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모터 콜텍스 셀들이 그러면 세포 수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코딩을 하는지 좀 함께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제를 했어요. 자, 원숭이에다가 이런 끝에 이제 밝은 불빛이 도는 그런
레버, 그 힌지가 달려가지고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심부에 나트가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여기서 8방이죠. 8방으로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에다가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빨간 불빛을 그 타겟에다 이렇게 갖다 맞추게 하는 거죠. 그죠? 그냥은 안 하죠. 잘하면 주스를 주거나 여기 주스 주는 거 장치는 하여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보상을 해줘야 돼요. 새나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새나개 보면은 항상 보상. 우리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보상이 있어야 행동을 하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이게 마치 이제 비주얼 콜텍스에서 우리 비주얼 리셉티브 필드 측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다만 운동에 대해서만 특성이 다른 거죠. 어떤 특정한 뉴런을 액션 포텐셜 활성을 측정을 하면서 이 모터 콜텍스에다 리코딩을 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시키면은 그 신경세포는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댈 때만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자, 요 신경세포 하나의 신경세포 반응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거예요. 계속 하나의 신경세포를 측정하면서 이 실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위로 올려라 했더니 그 위로 올릴 때쯤 해가지고 그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운동신경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활성화되는 건 실제로 그런 활성이 있은 다음에 운동이 일어나니까 조금 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레스터 플롯이라고 해요. 레스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 주사선 하나, 모니터에 주사선 하나 이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 번 트라이하고 두 번째 트라이하고 세 번째 트라이하고 여기 시커멓게 된 게 액션 포텐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액티비티가 있고 위치를 시킬 때 막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신경세포의 경우 그 위치가 0도, 90이죠? 90도, 또 180도, 45도를 더하면은 225도. 그때만 이렇게 활성이 증가되고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는 활성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죠? 오히려 줄어들죠. 그럼 이 운동신경세포의 특성은 이쪽 90도로 향하는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적어도 관련이 있는 그런 운동신경세포라는 거죠. 그거를 뭐 이제 그 위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경세포 여러 개를 측정을 해서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 대략 50개라고 생각해요. 이 선 하나가 이제 한 신경세포의 주된 벡터 방향입니다. 그래서 90도에 아주 잘 반응한다. 90도에 그럼 이런 신경세포들이죠. 이런 신경세포. 그래서 파퓰레이션 액티비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파퓰레이션을 구성을 뭐 한 50개, 100개 측정을 해보면은 각 방향으로 골고루 다 같은 비율 정도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총합에 그죠? 50개의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하면은 이런 활성도를 찾아냈어요. 기록했어요. 그러면 위로 움직이는 명령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기계 인간 접속, 기계 컴퓨터 접속 이런 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이제 2012년에 발표가 된 건데 여기 환자예요. 이 환자는 파라플레직 환자입니다. 사지가 마비된 환자예요. 하지만 의식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다 멀쩡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죠. 뭐 물도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앞에와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환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거를 여기 리코딩 하는 일렉트로드를 머리 위에다
심어놨죠, 그죠? 일종의 이 사람은 이제 볼런티어죠, 프론티어 볼런티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 유효하게 잘 작동하는 세포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로부터 리코딩을 하는 겁니다. 파퓰레이션 리코딩을 해서 이런 벡터 값을 구해서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시그널을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아, 이런 그 운동신경 세포들이 활성이 있을 때 왼쪽을 의미하는 거, 왼쪽을 의미하고 오른쪽을 의미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거쳐가지고 보통 몇 달, 1, 2년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신호를 바로 로봇 팔에다가 팔을 컨트롤하는 신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물이 딱 담겨져 이렇게 있는데 요 팔이 움직이면 내 입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왼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제 내가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로봇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또 기울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의 그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운동 신호를 분석해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이게 이제 브레인 퍼스트 인터페이스의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그런 발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모터 콜텍스에서 스파이널 코드 그 사이에 브레인스템이 있죠. 항상 브레인스템은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기보다 일단 짜증이 나. 굉장히 좁은 부분에 보이지도 않는데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막 센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겠죠, 그죠? 신경센서들이 많이 있고 워낙 복잡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브레인스템 그럼 이제 긴장하고 있는 공부하는 거죠. 자,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터 센서리 펑션, 페이스하고 헤드 여러 가지 이제 뉴클리어스, 감각, 또 운동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많이 이제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스피레이션은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 이제 뭐 아피니스틱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호흡의 컨트롤에 관여해요. 주로 이제 모터 펑션만 봅시다.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우리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할 때 코달 VLM, 그죠? RVLM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뉴클리어스 앰피비우스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그다음에 GI 펑션, 베이갈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스테레오타입드 바디 무브먼트, 아까 운동의 패턴 같은 것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평형하고 아이 무브먼트, 그죠? PPRF, EBN, IDN, 그다음에 여러 개의 오큘러 눈 운동에 관한 팩들, 늙감에 만들어진 서킷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운동, 우리 모터 펑션하고 다 관련은 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기 중요한 거는 그 스파이널 코드, 결국 스파이널 코드는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운동 핵들도 당연히 있고 포함이 되겠지만 스파이널 코드에서 스파이널 커먼 패스를 통해서 뭔가 명령을 보내줘야 되는데 모터 콜텍스에서 일어나는 명령이 레티큘라 뉴클리어스 또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를 경유를 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릴레이 스테이션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동기에 관련된 게 레티큘라 뉴클리어스하고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 자, 레티큘라 뉴클리어스는 상당히 길쭉하게 넓은 부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이적인 구조는 아니죠. 핵들이 막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망상으로 뭐 형체도 없는 것이 뭐 기능이 곳곳에 이제 세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뭉쳐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폰스에 있는 거는 폰타인 레티큘라 뉴클리어스. 그다음 요건 이제 기능적인 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태로 이렇게 길게 사실 핵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메들러리 레티큘라 뉴클리어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 양쪽으로 해서 폰스하고 이 메들라 쪽을 걸쳐가지고 아주 넓게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가, 사실 여기 핵 부위가 네 군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전에 얘기 안 했는데, 자, 이 레티큘라 뉴클리어스하고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근데 폰스에 있는 레티큘라 뉴클리어스와 메듈러리에 있는 레티큘라 뉴클리어스는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여기서 이제 스파이널 트랙이 만들어지니까 액시얼 머슬을 수축해서 중력에 대해 액시얼 머슬 또는 엔티 그래비티 머슬, 주로 이렇게 큰 근육의 몸통에 있는 익스텐서 머슬들을 수축하면, 중력에 대해서 일단 버티려면은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야 됩니다. 빳빳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활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듈러리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이 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텐션을 시키고, 메듈러리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액시얼 머슬에 대해서 억제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액시얼 머슬, 오히려 이제 반대로 서로 이 두 개가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익스텐션이 너무 과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런 과한 정도도 가능하고, 이거를 억제를 해서 적절한 선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제 그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는 베스티뷸라 어페러터스로부터 오는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티그래비티 머슬을 수축을 하는데, 비교적 특정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머리가 한쪽이 이렇게 살짝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고 레티큘라 뉴클리어스의 활성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왼쪽으로 기운다 그럼 왼쪽 다리에 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리 끝에 힘을 주면 되잖아요. 이건 액시얼 머슬 반영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서로 이제 어떤 업무의 그 성격에 따라서 각각 발달한 또 담당하는 에어리어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우리 중추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은 보통 이제 그게 손상되거나 과도하게 활성되거나 그런 임상적인 케이스들 또는 실험적인 것들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흔히 이때 설명하는 게 이제 디세러브레이트 리지더티, 디코티케이트 리지더티가 있어요. 이 디세러브레이트 리지더티는 중뇌 부위가, 중뇌하고 폰스 사이가 이렇게 절단된, 그럼 위쪽에 이제 레드 뉴클리어스 없죠? 그 다음에 콜텍스에서 오는 정보가 차단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그 애니멀을 만들거나 뭐 다양한 이제 헤모리지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부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환자에서. 그래서 중뇌 부위 절단 시 일어나는 현상은 엔티 그래비티 머슬의 리지드한 수축, 익스텐서 머슬의 과도한 수축. 그래서 디세러브레이트 리지더티는 지금 여기다 그림 안 넣어놨는데 이렇게 빳빳하게, 일단 목도 익스텐션이 되죠. 저는 지금 익스텐션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머리에 잘 얹혀져, 몸통에 잘 얹혀져 있죠. 근데 굉장히 뻣뻣하게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몸도 거의 활처럼 이렇게 모든 근육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경직 상태가, 경직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디세러브레이트 리지더티라고 하는데, 요 앞에 설명을 보고서 설명할 수 있죠. 원래 폰스 위쪽이니까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작동을 하잖아요. 익스텐션을 하고, 그거에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메듈러리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그 위에서 정보를 받아서 컨트롤을 받게 돼요. 코티코 레티큘라 트랙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지배가 사라진 상태예요. 대뇌에서 오는. 그러니까 익스텐션하는 그 밸런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그 몸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디코티케이트 리지더티는 중뇌 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기능이 절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레드 뉴클리어스가 살아있죠. 레드 뉴클리어스는 주로 상지에 플렉션을 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림을 찾아보세요. 익스텐션은 하고 있는데 상지가 이렇게 몸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플렉션, 상지가
그런 상태가 디코티케이트 리지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인 쪽에 매시브한 헤미스피어 해모리지가 일어나고 부종이 생기고 해서 눌리고 허니아가 생겨서 테트리어 허니아 생기고 그러면 대략 그 부위가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디코티케이트 리지드티 더 나가서 이제 디세레브레이트 리지드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주 이제 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죠. 임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세 변화입니다. 각각 그런 뇌관에 있는 센터들의 작동인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루브로 스파이널, 레티큘러 스파이널, 그다음에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또 하나는 이제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 있죠. 이건 텍툼이 어디죠? 텍툼. 슈피리어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부위. 그러니까 슈피리어 콜리큘러스에서부터 시작된 스파이널 트랙으로 가는 트랙이 이제 텍토 스파이널 트랙인데 이런 것들이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서 내려오죠. 감각 기능 빼고 이제 운동 기능인데 뭐 위치는 이제 레터럴 그룹하고 미디얼 그룹. 미디얼 그룹은 우리 스파이널 코드의 토포그래픽 오거니제이션을 보면은 미디얼 쪽으로 엑시얼 머슬을 지배를 하고 그죠? 엑시얼 머슬을 지배하고 바깥쪽 레터럴 쪽으로 디스탈 머슬을 지배하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따라서 내려오는 거네요. 그래서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앞쪽으로, 그다음에 코티코 스파이널과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 레터럴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뭐 수많은 이제 그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 또 인터 뉴런 이런데 터미네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스파이널 모터 뉴런은 특정한 패턴의 운동, 아까 워킹을 한다든지, 스태핑을 한다든지, 그레스브를 한다든가, 뭐 스테레오타입된 어떤 그런 운동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거기 있는데 그것들 어떻게 크게 해라, 어떻게 해라, 순서적으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오는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 일종의 서브루틴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의 어실레이션도 방지를 해야 되고, 이제 뭐 렌저셀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게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상호 억제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수축하면 반대쪽 엔테고니스틱 머슬은 이니비션 돼야 되니까 그런 회로들도 만들어져 있고, 스파이널 모터 뉴런은 그렇게 그래서 상부의 지배를 모터 코텍스 또 브레인스템이 색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어떤 명령을 수행하죠. 그 과정에 스파이널 리플렉스가 지속적으로 작동을 해서 근육의 길이가 아주 파인하게 조화롭게 국소적으로 조절될 수 있고 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해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모터 오거니제이션이죠. 요것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작동은 일어나는데, 자, 좀 더 다른 뇌의 굉장히 큰 부분들이 운동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구조가 세리벨럼하고 베이절 갱글리아죠. 자, 먼저 세리벨럼에 대해서 살펴보죠. 세리벨럼은 순차적이고 그 기능을 여기 이제 써놨는데 첫 번째 이 문장이 세리벨럼의 모든 펑션을 가장 축약적으로 설명한 말이에요. 봅시다. 먼저 봅시다. 순차적이고 조화로운 운동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모니터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운동 모니터에서 정확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게 바로 그 서리벨럼이 하는 기능을 축약적으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 서리벨럼이나 뭐 베이절 갱글리아는 손상될 경우 이제 마비는 없어요. 우리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절단되면은 어떤
일어나죠. 파랄리시스가 일어나죠. 플래시드가 축 처진 뭐 힘이 전혀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비가 일어나죠. 또 아까 리지더티 같은 스파스틱한 파랄리시스, 그것도 일종의 마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마비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비가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기괴한 운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비정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풋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된 게 운동 피질, 또 말초. 운동 피질에서 오는 명령, 그다음에 말초에서 수행된 결과나 현재 현상에 대한 정보가 서리벌럼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피질에서 온 운동의 순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말초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서 이를 비교한다. 그다음에 아웃풋은 그 결과 통합을 해서 운동 피질로 보내는데 그래서 운동 피질이 지속적으로 손해의 정보를 받아서 일종의 피드백으로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되죠. 피질에 의한 운동 계획을 보조하여 다음 운동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실패한 운동에 대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죠. 자, 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양쪽 헤미스피어로 되어 있고, 역시 몸 감각 영역, 소마토스코픽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넓게 커지지는 않고 이걸 보면은 이 버미스 안쪽 부분, 미드라인 쪽에 주로 우리 몸통에 관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고, 불과 조금만 뻗어나서 그 인터미디에이트 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위 정도가 되면은 다 이제 이런 특별한 소마토토픽한 그런 그 구성 자체는 다 끝납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있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손의 구조를 옆에서 보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플로클로 노듈라 너블로, 이게 이제 가장 올드한 부위로 베스티블라 시스템하고 같이 발생해서 평형 조절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베스티블럼으로부터 인풋 아웃풋이 들어오게 되면 주로 이제 이 부위로 들어오게 돼서 평형 조절에 주로 관여를 하고, 포스티리어, 엔티리어 로브 자체는 이제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구분은 안 되지만 차이는 없지만 유관상으로 구분이 되니까 구조적으로 구분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가운데 이제 버미스가 있게 되고, 요게 아까 그 소마토토픽 오거니제이션을 보면은 그대로 몸의 축, 목, 어깨, 골반 이렇게 중심부에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존은 사지 말단의 근육 운동의 조절이고, 이 레터럴 존, 아까 많이 비어 있었던 그 부분이 순차적인 운동의 계획,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의 코디네이션 이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고 전체를 운동의 패턴의 순서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모식도로 그려놓은 건데, 이제 브레인스템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가 슈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세리벨라, 피덩클이 있고, 그 안쪽, 아래쪽으로 그 가까운 쪽에 아웃풋 에어리어인 딥 세리벨라 뉴클리어스가 있죠. 주로 이제 연결되는 입력되는 그 구조가 폰타임 뉴클리어스, 그리고 인피리어 올리브가 있고,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가 있죠. 그리고 노잘 뉴클리어스 클락셀은 어디에 있죠? 클락셀은 스파이널 코드의 인터미디에이트 존에 그죠? 있는 그 프로프리오셉션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클락셀로부터 스피노 세리벨라 트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영역인 살라무스의 VA 벤트럴 엔티리어, 벤트럴 레터럴 뉴클리어스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세리벨럼으로 들어오는 인풋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브레인에서부터, 그리고 페리프리 말초에서부터 오는데, 브레인에서는 코티코 폰토 세리벨럼, 그러니까 폰스에서 들어오는 입력은 코텍스에서부터, 모토 콜텍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폰스를 거쳐서 미들 세리벨라 피덩클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입력이 올리보 세리벨라체, 인페리어 올리브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건 이제 다양한 부위에 의해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티블로 세리벨라, 레티큘로 세리벨라, 운동에 관여한 상위 구조들 브레인스템하고 모터 콜텍스, 폰스를 거쳐서 거의 다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각 들어오는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다른 기능에 맞춰서. 자, 레티큘로 세리벨라, 그죠? 우리 액시얼 머슬, 자세, 익스텐션, 자세를 잡는 그런 것들은 이 버미스, 아까 액시얼 머슬 쪽, 몸통 쪽에 관여하니까 그렇고, 베스티블로는 플로클로 노블라 로브로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이런 패스웨이에 의해서 스피노세리벨럼이나 아니면 그 아까 헤미스피어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페리페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잘, 멘트럴, 스피노세리벨라 트랙, 스파이널 코드에서 여기 이제 도잘 스피노세리벨라 트랙이 아까 클락셀에서부터 시작하는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피리어 세리벨라 피덩크를 통해서 들어가죠. 머슬 스피드, 텐더 모반 리셉터, 몸의 위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센서들, 그 감각들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벤트럴 스피노세리벨라 트랙이 있는데 이건 안티리어 혼셀에서부터 시작해요. 안티리어 혼셀, 운동신경세포, 파이널 커먼 패스인데 머슬로 가는 운동 명령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이퍼런스 카피라고 써 있죠. 운동 명령에 대한 하나 복사본을 세리벨럼으로 이렇게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똑같은 명령. 내가 이렇게 머슬에다가 운동 명령을 내렸다. 똑같은 사본을 너한테 보내마. 그게 바로 벤트럴 스피너 세리벨라 트랙인데 이건 슈피리어 세리벨라 피덩크를 통해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스파이널 코드에서 들어오는, 말초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모식도로 그려놓은 거죠. 이제 이걸 보면은 프론탈 코텍스, 폰스, 세레벨럼, 인피리어 올리브, 스파이널 코드, 베스티뷸라 뉴클러스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인 모식도가 이렇게 있고, 자, 뭐 인풋 아웃풋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아웃풋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10분 휴식하고 다음